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여파가 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시행 후 현대 기아차의 전기자동차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심화됐던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각국의 코로나19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여행 경보를 공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 프로그램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백악관은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서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에서 형광색 옷을 입은 여성 여러 명이 10대 승객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플로리다를 덮친 허리케인 이언의 피해가 수백억에 달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더해질수록 앞으로 더 심한 폭풍우가 예상되고 그 피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해질수록 더 심한 폭풍우가 불어오면서 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로리다를 덮친 허리케인 이언의 피해가 수백억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폭풍우 피해를 수습하고 현명하게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현대화된 건축 법규에 따라 집을 재건함으로써 다가올 더 강력해진 재해에 견고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9일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이언은 플로리다 남서부 일부를 황폐화시켰지만 인근 푼타고다의 일부 집들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2004년 허리케인 찰리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엄격한 주 전체의 건축법규에 따라 재건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날아오는 파편에 견딜 수 있는 창문과 강한 돌풍도 견딜 수 있는 지붕, 강한 바람에도 지지 가능한 구조물이 필요하고 전기 시스템과 발전기도 방수 패널로 보호돼야 합니다. 도시계획가들은 또 댐과 제방, 수문 방조벽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습지와 숲과 같은 녹색방어시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것도 요구했습니다. 인공구조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인공구조물이 하지 못하는 영역은 해안 서식지 복구 등 자연에 맡겨두는 방식이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올 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광범위한 기후와 의료, 세금 법안에는 기후재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5년에 걸쳐 해안 지역사회에 26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논란으로 우려를 낳았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여파가 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시행 후 현대 기아차의 전기자동차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은 지난 9월 한 달간 전기차 아이오닉 5를 1,306대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이전 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겁니다. 8월 판매량 1,517대보다 14%, 211대 줄어든 규모이고 7월 판매량 1,984대보다는 30% 이상 줄었습니다. 기아의 전기차 EV6도 9월 한 달간 1,440대가 판매되면서 8월 1,840대보다 400대, 약 22% 줄어들었습니다. EV6는 지난 7월에는 1,716대가 팔렸었습니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새 공제 형태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공포해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미국산 전기차와의 차별 논란과 함께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너에 전기차 공장을 건립 중인 현대차는 오는 2025년에야 공장을 완공할 것으로 예상돼 현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2025년 이후에야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심화됐던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직원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데 겪던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 기간 심화됐던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사가 있는 가구업체 클라우스너 홈퍼니싱은 지난해 광고판을 빌려 채용 공고를 낼 정도로 근로자 수요가 절실했습니다.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직원 임금을 12에서 20% 올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너의 데이빗 사이블스키 사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며 다른 직장으로 떠나는 근로자들도 줄고 고용이 더 쉬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미 전역에서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덜 힘들어졌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인들의 자발적 퇴사 비율은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구인난에 치솟던 임금 상승률도 둔화했습니다. 특히 외식과 여행업종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경기가 둔화되고 정리해고가 늘어나면서 고용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기업들이 몸집을 줄이면서 월마트와 아마존은 고용 축소를 발표했고 경기 동양 풍양계라고 불리는 물류업체 페덱스는 고용 전면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 축소와 임금 상승의 둔화로 더 많은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 감산을 고려 중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에너지 가격 인하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내 브리핑에서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전망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오펙 플러스 당사국이 아니고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는 일에는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초점은 한결같았다며 시장이 커지는 세계 경제의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부 에너지 가격이 정점에서 급격히 하락했고 미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훨씬 적게 값을 내는 모습을 봐왔다고 강조하면서 그게 우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산으로 인한 가격 재상승의 우려를 두고는 가정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펙 플러스 당사국이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앞서가고 싶지 않다고 거듭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이날 CNBC와 마켓워치 등 주요 경제 매체는 오펙 플러스가 내일로 예정된 오스트리아 빈 회의를 앞두고 일 1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감산량인 일 10만 배럴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실제 감산이 이뤄질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포함한 인플레이션 잡기에 주력 중인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확진 사례를 보고하는 국가들이 줄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각국의 코로나19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여행 경보를 공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테스트하거나 확진 사례를 보고하는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각국에 대한 코로나19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여행 경보를 공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행 경보를 4개 등급으로 나눠 공지해왔습니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위험 정도를 1단계 낮음, 2단계 보통, 3단계 높음, 4단계 매우 높음으로 구분해온 겁니다. 이 가운데 제일 높은 4단계는 CDC가 여행하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지역입니다. CDC는 앞으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같이 여행 권고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원숭이 도창이나 소아마비, 황열병 등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변이나 특정 국가의 여행 권고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행 보건 공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백악관은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서 다카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는 백악관이 연방 항소법원의 다카 위헌 판결 가능성을 두고 다카 수혜자 보호를 위한 행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소심을 맡고 있는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이르면 수요일 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수 우위의 재판부가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바이든 행정부가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방 대법원 역시 보수 성향이 우위에 있는 만큼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판결은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다카 프로그램 시행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수혜자들을 추방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행정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정 조치는 다카 수혜자들을 추방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고 공공안전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 추방하지 않도록 이민 세관 단속국에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명령들은 연방 행정부가 바뀔 경우 언제든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연방의회에서 다카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입법 조치가 없는 한 수혜자들이 추방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총기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처럼 속사할 수 있게 해주는 범프스탁 사용 금지에 대해 제기된 이의를 심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NBC 뉴스가 연방대법원이 범프스탁 사용 금지에 대해 제기된 이의 제기를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처럼 속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으로 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 총격 당시 범인 스티븐 패덕이 사용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기 규제 여론이 들끓자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범프스탁 사용 금지 행정명령이 발효됐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범프스탁 사용 금지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MBC 방송은 이번 조치가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라면서 특히 현재 연방 대법원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이라는 보수 우위 구도에서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만 해도 대법원은 찬반 6대 3으로 수정헌법 제2조를 근거로 들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NBC는 당시 판결이 2008년 정당방위를 위해 집에 총기를 보관할 수 있게 한 판결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총기 규제 완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외동포는 동포 또는 교포, 교민, 한인, 한민족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 포럼에서 이 용어를 재외동포 또는 재외한인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외동포 포럼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외동포 연구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115차 재외동포 포럼으로 재외동포의 명칭과 한인회 등록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는 해외 한민족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 사회단체 등이 사용하는 용어가 수십 가지인 만큼 통일이 필요하다며 재외동포 또는 재외한인으로 통일하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교수는 교민, 교포에 사용하는 교는 더부살이 또는 임시로 기거한다는 뜻이 있어 동포들이 스스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수년 전부터 미국 등 해외 동포들은 동포 또는 한인을 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포는 같은 나라에 살거나 다른 나라에 살며 같은 민족 의식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지칭한다며 한 핏줄이라는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라서 학술적으로 사용할 때는 가치 중립적인 한인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포럼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주동환 코리안 리서치 대표 등은 동포사회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한인회, 모국정부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재단 사이트인 코리안넷에 가입한 전 세계 한인회는 463개로 모국 정부에 별도 등록 없이 운영해왔습니다. 주 대표는 정부 지원금의 교부와 한인회 난립과 갈등 예방을 이유로 한인회를 모국 정부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뉴욕의 지하철에서 형광색 옷을 입은 여성 여러 명이 10대 승객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를 담은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쯤 타임스퀘어를 지나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전신을 감싸는 형광색 옷을 입은 여성 여러 명이 10대 승객 2명을 폭행하고 핸드폰과 핸드백 등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NS를 통해 퍼진 사건 당시 영상에는 형광색 복면을 쓴 일당이 피해자들을 애워싸고 얼굴 등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벽 쪽으로 던지고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2명의 피해자들은 친구 관계인 19세 여성이었고 경찰은 아직 가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피해자의 모친 A씨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발생 후 딸이 외계인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해 무슨 말인지 몰랐다며 딸이 친구와 함께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을 때 가해자들이 시끄럽게 계단을 내려왔고 그들 중 한 명이 딸의 친구와 부딪혔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딸이 친구를 데리고 옆 칸으로 옮겨가자 그들이 따라와 공격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지하철에 탑승해 있던 몇몇 남성 승객들은 촬영만 할 뿐 아무도 폭행을 그만두도록 돕지 않았다고 분노하며 딸이 폭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어제 저녁 성명을 내고 북한이 일본 상공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이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안전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북한의 행동을 보여준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과 한국 측 수석대표인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 사무국 사무총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했다며 두 번의 통화에서 적절하고 강력한 공동 및 국제적 대응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태평양 함대는 지난 9월 28일자 보도자료에서 9월 30일부터 진행한 3개국 연합 대잠 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훈련 장소를 한반도 동쪽 수역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앞서 태평양 함대는 지난 9월 26일자 보도자료에서도 한국 해군과 미 해군이 대특수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발생 장소를 한반도 동쪽 수역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태평양 함대를 포함한 미 해군은 그동안 동해를 동해로 단독 표기하거나 동해와 일본해로 병기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일본해로 공식 표기해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늘 10월 30일부터 그동안 JFK 공항에서 하고 있던 승객 운항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수년 전 국제 및 국내선 운항 서비스를 조정하면서 JFK 공항 운항 서비스를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는 하루 4편으로 줄이고 대신 뉴욕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으로 대거 이전한 바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최근 JFK 공항 측에 하루 4편의 운항으로는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며 증편을 요구했지만 연방항공청은 운항 일정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척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시 전역 6만 5천 명에 달하는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허브 구축에 연방정부 지원금 1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빈 신문 가판대와 일부 공터가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소로 변신하고 전동 자전거나 휴대폰 충전 등이 가능한 쉼터로 재활용될 전망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배달 노동자들은 뉴요커의 생활 방식과 시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존재라며 활용도가 낮아진 시설들을 재활용해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